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여름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위원님들의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의 위험 시설물 및 지역을 살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 13일까지는 조례안 등 심사,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욱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유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을 소개합니다.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8-1호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보 이용 방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SNS 이용자가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SNS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각 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민 기자단이 취재 원고를 작성하거나 시정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SNS를 소통민원 창구로 운영하여 접수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항을 명시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SNS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명시해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평택시장부로부터 제출된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8-1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유의 및 주요 내용은 공보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목적은 SNS의 활용폭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우리 사회에 한 축이 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평택시에서도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는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어주는 서비스와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편리성과 확장성 등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및 제한 사항의 처리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례 안채 4조의 게시물 관리에 있어서 제2항 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여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와 안채 제6조 평택시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서 기자단의 기능, 위촉 대상, 자격, 활동 범위 등의 명시 여부, 안 제9조의 SNS의 계정을 활용한 소통 민원 창구와 법률로 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와의 구분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필요성 등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무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우리 문자로 해서 매번 그 우리 시민들한테 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문자 우리 이번에 계속 보냈던 거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보냈던데. 예, 예. 예, 예. 그 사항은 이제 그 본인들의 그 희망에 의해서 예. SNS 평택에서 이제 그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기상 정보라든지 이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요. 개인정보 이제 보호법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그 휴대번호를 입력을 시켜놨다가 그걸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정보 같은 거를 문자 메시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시민? 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그럼 이게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이거는? 읍면동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기 읍면동에다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는 소리가 넘으면 저기 등록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이 다 신청에 의해서 다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평택시청 홈페이지 하고 그거는 홍보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 하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매년 늘어납니까? 조금씩은 많이는 안 늘고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그거는 이제 약간 다른 사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최초로 만든 겁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SNS를 운영 안 했나요? 아니 운영했는데 조례가 없었던 걸 만든 예, 겁니까? 없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제가 와서 이제 공보관실로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도 20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11개 시군이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시정신문 관련 조례도 저희가 4월달에 이제 제정을 했고 이번 SNS 조례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SNS가 페이스북이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 블로그, 뭐 트위터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미 페이스북 다 있지 않아요? 거기 없어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요거 이제 그런 SNS가 이제 그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 운영 관리 조례안에는 저희 이제 그 희망톡톡 그 평택 TV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 SNS라는 거는 이제 서로 시민과의 그 쌍방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양한 분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이제 의견을 아무 의견이나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을 만든 건데요. 만들긴 했는데 이제 조례에 마땅한 근거가 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겠다 이런 정리하면서 이제 관리도 이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이 본격적인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제 4조 3번에 보면 예.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글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삭제나 이제 차단을 저희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 2, 4, 5, 6, 7, 8 이거는 제가 알겠고요. 네. 근데 3번은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정치적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해석하는 게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말 특정 정당의 뭐 어떤 시장이다, 뭐 특정 정당의 뭐 도지사다, 뭐 이러실 때 이제 그런 성향을 반대하는 거, 뭐 또는 뭐 찬성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따라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저는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은 그 자기 개인을 너무 이렇게 뭐 어필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 자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 낮추게 한다거나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운영을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또 검토를 계속 이제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차단시키겠다는 그 이거로 인해서 남이 또 피해를 보거나 또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막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거, 뭐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거, 욕설, 음란 이런 거 다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제가 조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는 저희 희망평택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할 시에는 그런 내용을 삭제하거나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동 수당을 난 지지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네. 그럼 이 아동 수당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아동 수당은 예를 들어 민주당은 100% 모든 대상을 아동 수당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자유한국당은 80%나 70%로 해갖고 이제 타협 본 게 이제 90% 지급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얘기 자체도 이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정치적인 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뭐 선거나 특정 정당의 뭐 어떤 선거 운동 이런 거에 이용되는 경우 뭐 이렇게 딱 분명하게 해야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거라는 거 정치적 목적이 없는 게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걸 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정치적 행위잖아요. 의회를 한다는 게 정치인 아니에요? 다 정치인? 우리 뽑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선거 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엄격하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규칙을 좀 저희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보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 지원 같은 그 항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부 규칙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 조금 아까 이제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위에가 조례인데 더 위에 규칙인데 밑에 하부 이제 규칙은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 예, 강정구 의원님 먼저 손을 드셔도 강정구 의원님. 예.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SNS는 전파성이 상당히 강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파급 효과도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거기도 보면 SNS를 담당하는 관리자 예. 또는 뭐 기자단 이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지금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단체 활동을 하면서 각 그 부서에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에 참여를 해서 그 위원회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을 보면 중복이 돼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10군데가 있으면 그 부서에 그 위원회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각각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이 4개, 5개, 6개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 이게요. 예, 예. 그렇다면 어떤 이런 공정성이 없는 상황에서 선출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SNS 담당자나 아까 마냥 기자단 같은 거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뽑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마냥 공정성을 해치면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전혀 없고 해촉에 관련된 것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6조 시민기자단, 그렇죠.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공무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요것뿐만 아니라 SNS를 또 네.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니, 각각에 저기 대해서. 그 SNS는요. 저희가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 관리 입찰을 통해서 그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런 그 SNS 관련된 글이라든지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다 그럼 거기서 통제하고 위원들을 관리를 선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자단이나 예를 기자단은 저 들어서 이런 걸? 시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면 기자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기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서 공고라는 공고를 해서 기준이 거기 이제 뭐냐고요? 지금 본인들이 여기에는 다 지금 없는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선착순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을 먼저 넣어주는 경우입니까? 어떤 기준이 지금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 물론 저희가 여기서는 대답하시는 분들은 공정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들이 조례 안에 안 들어간다면 그거는 운영자의 이렇게 평택시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틀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기자단은 이제 지금 더군다나 경비까지 지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예. 예. 근데 이 기자단을 저희가 지금 아마 4기째 지금 이제 운영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운영 모집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운영 기집을 했냐는 거죠. 저희가 내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그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자격 기준을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그 기자단 그 공고 모집의 응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걸 100번 옳다고 하시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거를 과연 지금 이 조례에 거기에 해당되는 항들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예? 이 기준에 여기 조례를 가지고 모든 거를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조례만 놓고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우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아까 말씀하셨죠? 예. 분명히 그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 예,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각 부서에서 공정성 있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 또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기자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에서 내부 규정으로 어떻게 뽑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이 없다면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게 또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담는 내용이
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 발언을 근데 하는 지금 겁니다. 이제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까지 다 담기는 좀 저희가 좀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그러면 같고요. 해단 이거 지금 저희가 위촉 그- 저기 아니, 해촉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해촉하는 거지 계획을- 올라와 있잖아요. 모집 계획을 저희가 매년 세웁니다. 그럼 해촉 기준에 이게 뭐라고 올라옵니까? 그 규정에다 갖다 넣으면 되죠. 여기 지금 해촉 기준은 지금 네 아니, 가지가 아니, 올라왔지 저희가 이제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 모집을 하잖아요. 예. 예, 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아니 모집 기준은 없고 해촉 기준은 있고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좀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해촉 저기 위촉은 어떤 기준에서 한다는 게 없고 해촉은 내 맘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그렇게는 안 하죠. 저희가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올라온 조례상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내부 계획 세우신 걸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좀 조례 이걸 부분을 지금 조례 보여드리면은- 부분에서 보면 예. 이것만 놓고 보면 좀 남이 볼 때는 공정성이 없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예. 예, 강정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예, 이윤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예. 조례안 그 비용 축에서 6페이지를 좀 보시면 SNS 그 운영 그 위탁해서 2018년도 8,680만 원의 예산액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SNS 위탁 업체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맞습니까? 예, 예. 이게 소재지가 영등포구에 있더라고요. 예, 예.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해가지고 어떤 그 입찰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바로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예. 명칭만 바꾼 겁니다. 이제 가격에 의한 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이 있고 이제 두 가지로. 입찰로 하신 예.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성격의 그런 그 입찰 제도는 예. 그 업체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가격만 입찰을 해서 뽑게 되면은 그 업체가 이 SNS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이라는 그런 입찰 제도를 예. 별도로 저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관리를 할 때 보면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시죠? 예, 예. 2017년도에 8,365명이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5월까지 해서 1,187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이 인근의 인구 20만의 안성이 페이스북 접속자가 6월 말로 해서 6,722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접속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71만 9천 명입니다. 근데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팔로워가 3만 1,463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10,000명보다 벌써 3배가 월등히 지금 팔로워가 많은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2017년도에 8,365명에서 불과 한 2,000명 정도밖에는 올라가지를 못했거든요. 예. 이걸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 조건에 연 접속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10%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20%가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이러한 어떤 그 협상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 보면 2016년 3월 달에 이제 개설을 해서 7월 달 기준으로 하면 구독자가 2,748명입니다. 7월 10일자. 근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8,750명입니다. 이것도 한 3배 정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SNS 운영업체가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 추가 입찰 시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접속 인원이 10%, 20%, 30% 늘어날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던 예. 또 줄어들 때마다 페널티를 주던 그거는 입찰 조건에 꼭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차피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2010년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 26,00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5,981명이고요. 이건 좀 이상한 게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14,000명이거든요. 이건 평택이 팔로워가 굉장히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예. 시민 기자단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선정 기준이 없고 해촉 기준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보니까 제가 조사 자료를 받은 바로는 50명의 시민 기자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남자 16명, 여자 34명, 관내에 39명, 관외에 11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별이 16명, 34명 성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 관외, 물론 관외에 있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활동 실적이 이 50분이 1178건입니다. 1년 동안에. 나누기로 해보면은 대충 몇 명이 되죠? 한 분이 한 2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건. 한 명이 한 20건 정도의 그 블로그를 좀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영비를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예.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은 그 나누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블로그 한 건당 지급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 영역을 더 넓힐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톡톡 평택 TV 운영해서 2018년도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비가 희망톡톡 평택 TV에 사업비가 2억 2,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것도 입찰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회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그 SNS 그러니까 일반 홈페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라든지 일반 단체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접속률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인센티브 페널티는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SNS라는 게 지금 대세 아니겠습니까? 전에야 이제 무슨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냥 뭐 이런 책, 뭐 전화 뭐 이런 걸로만 갔지만 지금 거의 SNS가 통용이 되다 보니까 SNS 기형 조례안을 만드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아까 그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애초에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례안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승영 의원님. 예. 워낙 뭐 질문 잘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어갖고 시민 대상 보상으로 3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6페이지에 예. 예. 그 320 표에 보면 320만 원. 이 320만 원은 뭐로 지급해 줍니까? 뭘로 지급하죠? 제가 설명해 예. 이 부분은 SNS를 통해서 이벤트나 네. 이 행사 같은 거 운영했을 시에 기프티콘 형태로 상품을 제공하는 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로 지급하냐고. 보통 커피 기프티콘 같은 걸 그걸 지급하고 이게 있습니다. 저 SNS로 보내준다 이거죠? 그 개인 전화번호를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당첨자에 한해서 네. 그들한테 이제 그 기프티콘으로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 그럼 그 있습니다. 커피는 어디 업체 겁니까? 매번 바뀌는데요. 그냥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제 전국에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피숍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나중에 한번 통계를 내보긴 할 텐데요. 여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보면 평택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사랑하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대형 유통업체,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관외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관외에 거주하시는 시민 기자단이나 시민인데 뭐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그야말로 하시는 분들, 응? 가급적 이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든가 이걸 뭐 SNS 쿠폰으로 해서 형태로 만들어서 하든,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지역의 어떤 예산이 가급적이면 평택 시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분들이 다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건 뭐 의회 사무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블로그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그럼 어떻게 하면 건당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말씀 조금 아까 이제 그 쿠폰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커피 쿠폰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도 제가 이제 바꿀 생각했었어요. 뭐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좀 다양하게 평택에서도 좀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변화를 주려고 지금 저희가 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제 시민 기자단 블로그 운영은 이분들이 이제 건당 저희가 글을 올리게 되면 건당 4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네네. 근데 월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네네. 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가 뭐 질이 A, B, C다 그럴 때 그런 차등 지급 이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올리는 글이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막 그 뭐 소풍 정원이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평택에 이런 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사진으로 글을 쓰면서 같이 이제 블로그에다 올리거든요. 올리면은 이제 그 기자단만 운영하는 별도 그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다 글을 올리게 되면은 그 카페 글을 저희 SNS 관리하는 운영 업체가 거기서 이제 그 포스팅 해가지고 그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그 시민들이 보고 또 맛집도 찾아가고 소풍 정원도 찾아가게끔 네네. 그렇게 이제 네, 운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다양화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평택 좀 시의 시민들에게 네.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 희망 톡톡은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저희가 2017년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인터넷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인터넷 방송국은 우리가 그냥 카메라만 미국 가서 그냥 촬영하다가 네. 방송국에다 그냥 이렇게 그 동영상을 올려서 일방적으로 그냥 시민들한테 전달하기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2017년도 5월 15일부터 저희가 희망톡톡 평택 TV라는 그런 그 소셜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네. 그런 뭐 다양한 저희가 이제 11개 지금 올해 12개 콘텐츠를 하나 더 늘렸는데 네네.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시민들하고 이제 솔직한 솔담 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학생들도 참여시켜서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그러한 동영상을 올린 부분을 그 시민이 보고 거기다 본인들이 또 댓글을 달아요. 만약 이런 걸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건 참 좋은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통이 가능하게끔 그런 옛날에 일방적인 그런 인터넷 방송보다는 소셜 그 TV를 운영하면서 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아니 가상 지금, 공간에서. 예,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솔담 토크도 있고 의회 뉴스, 포토 평택, 시정신문, 뭐 홍보 영상, 공지사항, 그리고 반성 평선표도 있고 예. 전에보다는 진일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운영에서 시민들이 더 참가할수록 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평택시청 홈페이지 물론 여기 직접 공보같이 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SNS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앱이 없잖아요. 평택시청 그 홈페이지 앱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희망톡 평택 TV를 저기 그것만도 그렇고 시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예. 앱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안 깔리네. 예. 그러니까 시청 앱도 있고 희망 톡톡은 앱이 있어요? 희망 톡톡은 사이트만 그러니까 앱은 깔 수가 없잖아요. 앱을 바로가기 형태로 사이트가 있으면 바로가기 형태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깔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기 서울시나 이런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런 거 다 깔잖아요, 이렇게 앱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 어플도 저희가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가 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